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이번 영상은 주말도 됐고 했기에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또 다뤄볼까 합니다. 자기 집을 가지느냐 마느냐, 또는 전세나 월세를 사는 것이냐, 이런 것은 우리 사람에 대한 필수적인 제하죠. 집이라는 것은, 그죠? 남의 집이든 우리 집이든. 근데 문재인 정권 3년에 지금 유례 없는 부동산 정책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고, 또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강남 집값이 폭등을 했다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전국적으로 중소도시까지 지금 아주 쓰나미같이 그 집값이 폭등을 했는데요. 오히려 강남 집값보다 강남을 제외한 서울 집값이 더 올랐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강남보다 더 올랐고, 또 광주, 대구, 부산, 지방 소도시, 대전, 충청까지 강남보다 더 올랐어요. 그래서 이 정권은 지금 강남이 부자들의 집합소다. 근데 강남을 가만히 보시면은, 물론 고고TV가 과거에 강남에 살았다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강남 대치동에 살다가 분당으로 이사를 와서 지금 분당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강남을 타겟으로 하고 강남의 아파트를 사거나 강남에 사는 사람들을 투기꾼 취급을 해서 적대 프레임, 적폐 프레임으로 몰고 가서 부동산을 망친 게, 부동산 정책을 망친 게 문재인 정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은 지금 부동산 정책을, 즉 아파트 정책을, 이걸 갖다가 경제 정책으로 보질 않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갖다가 부자 대 빈자, 집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로 프레임을 걸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8.17인가 8.16 조치 때, 또는 작년 12, 16, 12월 달에도 또 한번 조치가 있었고, 그때 저한테 이메일이 꽤 쏟아졌었어요. 고고TV가 정치를 평론하고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경제인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도 내 집이 어떻게 되나, 또는 내가 저기 강남에다가 하나 그 뭐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그 임대를 놓은 것이 어떻게 되나, 그 오피스텔 하나 임대 놓은 것이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할 적에 좀 도와줄까 하고 한 20년 전에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큰 자산가도 아니지만 과거에는 자산가였어요. 고고TV에 과거에는 한 20년 전에는. 근데 부동산 투기 같은 걸 안 했어요. 저는 그 돈을 다 잃어버렸지만 지금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고고TV는 경제인이고 여러분도 다 경제인이죠. 월 수입이 200만 원이 되든 2천만 원이 되든 2억 원이 되든 다 경제인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관점으로 이 부동산 정책을 세운 게 아니고 적폐 프레임, 강남 배제 프레임, 부자 배제 프레임으로 걸어가지고 이 부동산 정책을 망친 게 문재인이라는 거죠. 응? 과거에도 노무현이도 그랬고. 그래서 경제 정책을 갖다가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가지고는 절대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작년하고 작년에 두 번의 또는 재작년도 그렇고, 내가 작년 6월 10일경부터 고고TV를 개설했으니까, 뭐 고고TV가 그 구독자가 한 7, 8명 되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내가 그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요번에는 솔직히 제 기운도 안 나요, 지금. 뭐 열심히 이걸 찍어서 몇 시간 고민해서 하나 올려봐야 몇백 명 보시지도 않고, 자율구독 안 들어오고 후원도 안 들어오니까 수입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광고 수입은 없어요. 한 달에 광고 수입 한 10만 원 들어오나 그럴 거예요, 한 달에. 그래서 작년에 한 7, 8명 구독자 됐을 적에 부동산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내 부동산에 대해서 몇 번 찍은 게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어라,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하니까 이메일이 몇 번은 은퇴하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메일이 한 서너 명을 내가 받았어요. 대여섯 명인가? 그래 가지고 계시라. 내가 뭐 알겠느냐마는, 핵심은 이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덮으려고 그러고 이용하면 이거는 잡힐 수가 없다. 그리고 다른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다 밝혀진 사실인데 말입니다. 지금 집과 좋은 집에 대한 수요 패러다임이 변해쓰고 있었어요.
한 2년 전부터 그게 청기누설이었는데 내가 작년부터 뭐 지금 1년뿐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를 계속 방송할 수 있고 문재인을 쫓아내자는 방송이니까 정치적인 파장이 나는 그만 방송했는데 이 패러다임이 변했어요. 패러다임이. 그래서 지금 신문과 언론에서 물론 고고TV의 생각입니다. 지금 그 신문과 언론에서는 또는 방송에서는 이게 집값을 갖다가 뭐 올라간다 규제한다 올라간다 규제한다 이것뿐이 방송 안 하잖아요. 그래 국민들은 모르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3040이나 요새 20대까지 집을 산다고 막 난리라고 걔네들끼리 등록금 막 500만 원씩 하루 한 학기 휴학하자 500만 원씩 10명만 모아 5천만 원이야. 그러면 지방 가면 하나 할 수 있어. 깨 투자할 수 있어. 이런 짓까지 하고 있다고 지금 젊은 애들이. 걔네들은 뭣도 모르고 그러는 거지만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그래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서 이게 좌파의 경직된 사고하고 좌파는 일부분뿐이 못 봐요. 경제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절대 집값이 안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한테 술을 갖다가 몇백만 원치 사주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술 그렇게 안 먹어요, 저는. 그런데 이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변한 거예요, 지금. 답답하죠? 근데 고고TV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걸 안 해요. 옛날부터 주식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자산가일 때 엄청 까먹었지만 주식을 해가지고 큰 손이었어요. 큰 손 과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점장들이 나한테 3명이 붙어가지고 내 돈을 돌렸으니까 IMF 때 엄청 까먹었어요. 현금 30억을 까먹고 그때 100억 돌렸다고 IMF 전에 그거 다 까먹고 그 이후에도 몇 번 했는데 많이 까먹었죠. 주식은 머리 싸움이고 논리 싸움이에요. 근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 과거부터 전 어렸을 때부터 워낙 가난하고 고생을 해가지고 가난하고 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어렸을 때 이거는 그냥 고고TV를 좋아하시는 분만 들으세요.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만. 쓸데없이 부정선거 어쩌고 저쩌고 문재인 뭐 유승민 싫어 김종인 싫어 김무성은 죽여야 돼 그런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 고고TV는. 그런데 과거에 어렸을 때 저는 빨리 깼어요. 하도 집안이 가난해서. 근데 공부는 해야 된다고 공부는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어서 고등학교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좋은 친구가 많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들어갈 당시에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세상이 많이 깨이면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 했었는데 결국엔 이제 내가 종합상사를 다니다가 무역상사를 차려서 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인맥과 항맥으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 항상 정권과 집권자들이 이러면 안 된다. 야든 여든 당시에 좌든 우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최악의 정권을 만난 게 바로 문재인이라는 거죠. 얘네는 지금 경제를 갖다가 그죠? 100% 정치적인 논리로 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경제의 모든 것을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이 경제를 갖다가 신경을 안 쓰고 경제를 안 다룰 수가 없죠. 근데 여기 무슨 대부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이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이.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라도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는다. 그죠? 사회공산주의 국가도 최소한 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망가뜨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 더 오릅니다.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을 자꾸 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더 오르게 돼 있어요. 이 구조가. 여러분은 저금리만 따지죠?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또 한 몇 개월 후에 모임할 적에 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집값 폭등이라는 것은 또는 전월세 난민이라는 것은 이 정권을 바꿀 수 있는 휘발성이 엄청나게 강해요. 지금 문재인이하고 김현미가 또는 청와대 사회수석 요새는 누구야? 그놈아가 갑자기 또 그놈아가 하는 짓인데 걔 나왔지 사회수석 하는 놈 그놈은 누구야 지금 얘네들 이거 정권을 비판하려면 자꾸 새로운 인물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니까 피곤해 죽겠어요 저도.
한 사건 싸지면은 우리가 모르던 막 업체, 우리가 모르던 사람이 쭉 고구마 줄기까지 감자 줄기까지 따라 들어와. 머리가 엄청 좋아해요. 이런 방송하려면은. 전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사람 이름을 특히 기억을 못해요. 제가 원래부터.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은 말이죠. 집값 폭등과 전월세값 폭등과 전월세 난민들은 말이죠. 이 정책은 휘발성이 엄청 강해서 정권의 명운을 갖다가 갈라버려요. 정권의 명운을. 그리고 또 하나 세금 정책이죠. 그래서 각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그래요.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세금을 갖다 정세를 안 해요. 정세를. 그리고 부동산 값을 되도록이면 올리려고 그래요. 주식을 올리려고 그러고.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니까. 근데 얘네들이 하는 거는 부동산 값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올라튀는 거고, 세금을 강제로 더 걷어버리니까 경제가 엉망으로 가는 거예요. 엉망으로. 그죠? 세금 많이 걷으면 자산가들이 세금 뺏기기 싫어요. 또 어디 투자하려고 그러고 외국으로 돈을 빼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기업은 도망가고 외국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요번에 12, 16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얘네는 기본적인 개념이 자기들이 정권만 유지한다면은 공산주의 토지 공개념을 갖다가 박아버린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애들이에요. 586들이나 문재인이가. 그래 문재인이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기자회견 때 물어보면은 무궁무진한 수가 있다. 절대 부동산은 못 오르게 할 것이다고 매번 그랬잖아. 근데 문재인만 말만 나오면 계속 올라. 계속. 이 형편무인지경이라는 거죠. 이런 자식이. 이건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가 한 말에 돼가지고 남북관계 파탄 고사하고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한 번도 지가 한 말을 갖다가 마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불능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불능.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이생진망 이런 말이 막 유행하잖아요. 이 생에, 내 생에, 집을 못 마련하고 망한다. 이생진망. 내 생에 집은 마련할 수 없다. 실무도도 말이야 투기 가일지구냐. 그러면은 실미도가 투기 가일지구로 됐다. 실미도가 집 사자. 앞으로 뛴다. 얘네가 투기 가일지구, 투기 조정지구로 하면 집값이 뛰어버리니까 야 실미도로 가서 집 사자. 실미도는 무인도죠. 영화 보시면 알지만은. 근데 실미도로 가자 이렇게 그냥 네티즌들이 말이야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니까 국토부가 지금 나타나서 하는 말이 실미도는 무인도므로 당연히 투기 조정 지역이나 투기 지역에서 비포함됐다 이해하십시오 국민님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국토부 애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지금도 알고 있어. 근데 문재인의 정책이 부동산 값을 모두 안 올리겠다는 거고 김현미가 거기서 4년 동안 그 돌머리로 김현미 같은 돌머리로 그걸 했는데 김현미의 호기당당함이 어디 갔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매번 잡을 수 있다. 투기권을 잡는다. 갭투자를 잡는다. 그랬잖아요. 강남을 잡는다.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 그래 이 정도 되면은 정권의 명운은 그죠? 돼야죠 이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조국이나 윤미향 사건 그 비도덕하고 비양심적인 이 정권이었고 이런 부동산금 하나 가지고도 이 정권은 날아가야 돼요. 4.15 총선에 날아가야 됐었어요. 근데 왜 못 날렸냐? 4.15 총선 때 그냥 강남 사람들은 그냥 미래통합당 찍었지만 강북 사람들은 집값 올라 좋아 막. 집값 올라서 강남 안 부러워. 우리가 2억짜리가 5억이 되고 5억짜리가 15억이 되고 7억짜리가 20억이 되고 막 이래버렸어. 강북이 강남 서초구 강남구를 제외한 곳이 더 올랐어. 더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몰표를 준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4.15 총선 끝나고 애들이. 그리고 막 4.15 총선 전에도 수도가 막 그 수원 광주 이런 데 봐봐요. 새로 짓는 아파트. 그리고 4.15 총선 끝나고 나서 막 용인 이상한 막 동탄 이런 데까지 다 올라버려. 뭐 2, 3년 후에 3, 4년 후에 교통 인프라가 나오는데 물론 그 광교 같은 데는 교통 인프라가 전철은 하나 있지. 그리고 뭐 대전 집값도 그 낡은 재파크들이 엄청 올라. 광주는 막 몇백 프로, 400%, 500%까지 올라 그랬어.
모든 걸 정치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요번에 얘네가 지금 하는 게 이건 명백하게 말이죠. 헌법에 명시된 제3권하고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죠? 아파트를 살려면 허가를 받아라.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라 이러잖아요. 응? 이제부터는 시의 허가를 받고 국토부의 허가를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그리고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송파구, 뭐 잠실 이런 데는 구청장의 허가도 받아야 돼. 그 허가를 안 받으면은 최고 징역형을 때리겠다는 거죠. 징역형을. 그리고 법인들이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거 사고 법인 명의로 산 거는 다 내놔라.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뭐 한 300만 원 되는 종부세를 갖다가 막 4천만 원, 5천만 원을 올리겠다. 몇십 배, 몇백 배 이렇게 되고 그건 토가 나올 확률이 많아. 법인세들은 세금을 개인합보다 더 그냥 그 조심스럽게 생각하거든. 그리고 이게 뭐 서울에 집을 살려면 허가 받으라. 또는 어느 투기조정구의 투지지역구에 3억 이상의 아파트를 살려면은 전세 대출을 갖다 해소한다. 또 재건축 아파트는 말이지 2년 이상 거주해야지 분양권을 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개인의 자유. 그래서 헌법적으로 위헌 소송을 갖다가 아마 꽤 나올 거예요. 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안 되냐? 지금 야당에서 미래통합당에서 또는 뭐 정의당에서 살짝 그러는데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거로 이 부동산 짓게 나오는데 공격할 필요 없어요. 즐기면 돼. 가만히 놔두면은. 이게 해법은 단 간단해. 해법은 강남 재건축하고 강남 주위에 오래된 거 있죠. 목동도 있고 분당도 있고 이래 싹 그냥 재건축 허가해 주면 끝나. 이거 솔직히 끝나요. 언제까지 뛰겠어요? 올라가다가 이제 강남에 그 접근성이 아주 강한 그런 지역이 재건축하고 나면 올라가 나오면은 어떻게 더 오를 거란 말이에요. 이제 완전히 차별화가 되는데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서울에 있는 재건축 풀어주고 분당에 있는 재건축 풀어주면 돼요. 분당이 한 20만 가구 되니까 20만 고 30만 가구 되면 이게 잠잠해진다고. 근데 이제 분당은 못 사는 동네가 돼 있어요. 제가 분당이라서 분당 재건축 풀어란 말이 아니죠. 분당은 그 노인들이 많아요. 요새 강남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또 새 집으로 많이 빠져나갔는데 그거 풀어주면 전체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근데 그런 걸 죽어도 안 하지. 분당은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과거와 달리.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여당을 공격하는 거, 문재인을 공격하는 거는 너희한테 압도적인 지지율을 3040에 보냈어. 근데 3040들이 내 집 마련계를 박탈했어. 그리고 새빵살이 전세 월세를 갖다 탈출할 수 있는 젊은이들의 선택권을 너희는 빼앗았어.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그렇게 하든 되질 않아요. 미래통합당은. 지금 현재 이게 신문 기사에도 잘 안 나오는데 내가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3040들이 두 부부가 대기업에 근무하거나 공무원이면 말이죠. 요새 부부가 다 맞벌이 하니까 1년에 한 2억씩 벌어요. 1억 5천에서 2억씩. 그래서 1년에 1억씩이 저축 가능해요. 최소한. 5년만 모으면 5억이 돼. 강남 아파트 살 수 있어. 조그만 거. 그리고 서울에 있는 거 다 살 수 있어. 지금 3040들이 과거의 기득권이었던 6070들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신귀족층이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걔네들이 지금 쓸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자꾸 미래통합당 정치적인 논리로 3040을 말이야 탄압한다 그러는데 무슨 탄압이야. 3040이 말이야 얼씨구 좋은데 빚어가지고 집 샀더니 말이야 5억짜리가 15억이 되고 앉아서 그냥 신규주식이 되고 신자산층이 되고 그러는데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래서 미래통합당이 안 된다는 거야. 이래서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할 제가 60대라 치면은 60이라고 치면은 60 전후입니다. 저 60 안 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요. 60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3040을 공격해서는 안 돼요. 이 부동산 정책으로. 그래서 미래통합당 애들이 지금 현재 이게 프레임을 짜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
현장을 잘 몰라. 어? 요새 나이 먹은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어 막말로 몇 명만 제하고 나면은 그 신문에서 나오는 거는 아버지 돈을 갖다가 집을 샀다. 부모 돈을 갖다가 집을 샀다. 그건 극소수예요. 요새 신기종칭이 나오는 게 3040이라고. 걔네도 지금 쓸고 다니는 거라니까. 전국토를. 얘네가 지금 수도권 남부 쪽에는 다 요번에 조정지구, 투기조정지구로 갔죠. 북부는 남겨놨죠. 북부도 앞으로 투기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 대전, 충청 막아버렸죠. 전국적으로 간다니까요, 이게. 그러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올라만큼 다 올라와서 쉽게 말해서 블루칩이 있고 옐로우칩이 있다. 블루칩을 잡으려다 보니까 옐로우칩들이 올랐다. 옐로우칩은 떨어질 확률이 많고 또 블루칩으로 강남 쪽으로 간다는 거지. 응? 그러면 다 하시는 거고. 이게 지금 갭 투자도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확 풀어버려야 돼요. 확 풀어버려야 돼요. 근데 죽어도 안 풀지 얘네들은. 문바들의 특징이 3040 지식인 고수국장도 있지만은 돈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자영업자가 그렇게 힘들어요. 잘 되는 데는 엄청 잘 돼요. 더 잘 돼요. 더 잘 돼. 코로나 사태 전에보다 잘 되는 데는 음식점이나 유흥시설은. 근데 안 되는 데는 저 안 돼.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거야. 돈이 없고 집이 없고 일단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거든. 희열을 주거든. 문재인 대통령 우리 달통님이 우리를 보살피고 있어. 나보다 부자인 자를 괴롭혀.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을 괴롭혀. 우리는 문탄 통만 믿고 따라갈 거야. 지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서민층, 중산층들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쟤네들이 뭐 상대적인 박탈감을 요구한다. 3040.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놔둬. 그래가지고 3040 미래통합당이 안 온다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3040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방법으로 공략해야 돼요. 문화적인 방법으로. 좀 길어졌죠. 할 말 10%도 못했어요. 이 부동산 문제에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